7가지 요소. 과연 내 적성에 맞을까?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 아, 이게 아니다 싶은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나시예요. 플로리스트 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미 주니어로 시작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인기가 진짜 많아요. 매력적인 직업이거든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 이제 플로리스트가 된 뉴비들을 많이 만나요. 같이 일을 하다가 그 친구들이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봐요. 캐나다에서는 되게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뒤늦게 뛰어드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만나더라고요. PD를 하다가 플로리스트를 도전해서 플로리스트를 시작하게 된 그런 백인 친구도 만나본 적이 있고, 이제 여러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이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틀어서 이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과연 이 직업이 내 적성에 잘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 적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성에 대한 영상도 만들었어요. 참고해주세요. 저는 적성에 너무 잘 맞아서 이 일을 선택한 거에 너무 만족스럽고 잘하고 있고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아 보여서 시작한 일인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은 지금 시작을 했더라도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과연 이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이곳에서는 또 플로럴 디자이너라는 그런 명칭으로 많이 쓰거든요. 플로럴 디자이너라는 이 직업이 과연 내 적성에 맞을까? 7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자기가 얼만큼 부합되는지 생각해보고 이 직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을 좋아하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손으로 만드는 거를 좋아해야 돼요. 손을 쓰는 직업이거든요. 그 재료가 무엇이 됐든. 그래서 하루 종일 손을 쓰고, 제 손은 늘 아파요. 이 관절이 늘 아프고 이렇게 뻣뻣하고, 잘 때 손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때도 있고, 여기 이제 파스, 동전 파스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힘을 줘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만드는 시간도 있고 그림 그리는 시간도 있고 미술 시간에도 다양한 그런 걸 하잖아요. 저는 만들기를 너무 좋아했었고, 그냥 대학교 다니면서도 문화센터 이런 데 그냥 막 다니면서 만드는 거는 쫓아다니면서 막 했을 정도로 하는 거, 손으로 창작하는 거, 귀걸이를 만드는, 액세서리를 만드는 일이든 뭐 베이킹을 하는 일이든 도자기를 만들던지. 한국은 그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뭔가를 배웠던 기억, 손으로 뭔가를 만들었던 기억. 내가 그거를 했을 때 얼마나 재밌었고 그걸 잘했었나? 그거에 소질이 있었나? 손으로 만드는 걸 얼마나 즐거워했나? 인생에서 한 번 만약에 2시간 했다고 치면은, 이제 플로리스트가 되면은 매일 9시간 이상을 손을 움직여서 뭔가를 만드는 그런 직업이니까요. 생각하시고요. 그걸 매일매일 내가 했을 때 얼마나 적성에 잘 맞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플로럴 디자이너,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은 꽃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계열이고요. 더 크게는 아트 계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술 영역이죠. 본인에게 미적 감각 그리고 색 감각이 기본적으로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미적 감각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다거나, 본인을 봤을 때 평소에 이렇게 색깔 매치 같은 거를 잘 한다거나, 미적인 감각 아니면은 색에 대한 감각, 기본적으로 디자인에 필요한 그런 감각들이 있잖아요. 뭐 구도, 이렇게 배치, 이런 감각이 내가 어느 정도 있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적인 감각이겠죠. 그런 감각이 내가 얼마나 좋은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게 플로리스트에 내가 적성이 맞나 안 맞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 플로리스트에게 필요한 적성. 내가 팀워크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랑 같이 팀으로 일을 하는 직업이에요. 리테일과 이벤트로 크게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리테일 같은 경우도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있죠. 매니저도 있고, 그 안에 디자이너가 여러 명이 있다면 주니어 디자이너, 시니어 디자이너, 뭐 헤드 디자이너, 다 같이 팀으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팀워크를 좋아하고 평소에 하는 거를 무리 없이 부담 없이 잘 하는 성격인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의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루게 되죠. 리테일은 좀 더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벤트 같은 경우는 뭐 이벤트 플래너부터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들, 가구 렌탈, 패브릭 렌탈 같은 공동의 일을 하는 거를 좀 즐기는 성격이면은 더 적성에 잘 맞을 거예요. 이제 네 번째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나 안 하나.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해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이렇게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적성에 따라서 더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성격이 더 적성에 맞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내가 움직이는 일을 좋아하는가 아니면은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일하는 그런 스타일의 일을 좋아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몸을 쓰는 일이에요. 체력적으로 체력이 굉장히 필요한 직업이고요. 이제 오피스에서 일을 하면 이제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이 플로리스트라는 잡은 기본적으로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리테일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할 텐데 그 시간 동안 서서 일을 하고 앉아있는 시간은 정말 잘 주면 30분? 이제 바쁜 거에 따라서 바쁘면 30분도 앉아있지 못하고 그냥 일을 해요. 그냥 서서 밥을 먹고 빨리.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오래 서 있어야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8시간에서 길게는 뭐 12시간도 일을 하는데 바쁜 양에 따라서 달라져요. 8시간에서 12시간을 서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앉아있는 시간은 30분 정도. 길게 줘봤자. 그것도 바쁘면 정말 잠깐 한 5분 앉아서 얼른 밥만 먹고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면 보통 이렇게 떡실신, 다리도 퉁퉁 붓고 손도 굉장히 아프고 어깨, 목도 되게 아파요. 체력 소모가 매일매일 되게 큰 직업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성격에 따라서 나는 안정형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안정형인 분들은 재정적으로 봉급적인 안정적인 게 있고요. 시간적으로 안정적인 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먼저 시간적인 거는 이제 리테일 같은 경우는 물론 되게 정확하게 끝나는 시간에 끝나요. 보통 매일 같은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리테일이기 때문에 뭐 8시간이면 8시간, 9시간이면 9시간 정해진 시간에 칼같이 끝나요. 그게 리테일의 장점인데 일주일을 놓고 보면 요즘은 리테일이 일주일을 다 돌리기 때문에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자기가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 9 to 5로 일하는 그런 직장인들, 회사원들과는 좀 다른 시간적인 안정형이 떨어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들쑥날쑥해요. 리테일처럼 9 to 5 아니면 9 to 6, 10 to 6, 10 to 7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벤트 같은 경우는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뭐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12시간을 일할 수도 있고 끝날 때까지 그 디자인을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베이스거든요.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밤에 늦게까지 해야 될 때도 있고 주말에 해야 될 때도 있고 이게 되게 중구난방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나는 딱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좀 유연성 있게 아무 때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그거는 필드를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 좀 더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시간적인 거는 이벤트 쪽이 아니라 나는 리테일로, 리테일이라는 거는 이제 플라워 샵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플라워 샵에 나는 더 적성이 맞아서 그쪽으로 일하겠다 하면 좀 더 시간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돈에 대한 안정성은 회사원처럼 이렇게 연차에 따라서 봉급이 올라가고 이렇게 보너스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박봉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직업이고 자기 실력에 따라서 본인의 능력에 따라 개인차가 되게 큰 직업이기 때문에 예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는 특히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달마다 다르고 시즌에 따라 되게 달라요. 본인이 재정적인 안정이 되게 필요하다. 나는 내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렇게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그리고 또 이게 연차에 따라서 내가 예측을 하는 수입의 안정이 굉장히 나는 필요하다라는 분들은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인데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아름다움을 너무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되게 사랑하고 또
자연을 너무 좋아하고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을 되게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직업으로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7가지 요소를 생각하셔서 본인의 적성에 꼭 맞는 일을 하시기를 바래요.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지 그 일을 잘하고 그 일을 잘해야지 재밌게 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플로리스트 나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